네, 안녕하세요. 오케이커 권동호입니다. 오늘은 2023년에 제가 사진 영상 덕션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썼던 촬영 장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네, 우선 영상용 카메라입니다. 제가 자주 쓰는 카메라는 캐논의 C70이에요. 실제로도 알렉사를 렌트할 만한 예산이 되지 않는다면 거의 대부분을 C70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캐논의 C300 M3 그리고 소니 FX6 같은 카메라를 썼었는데 걔들을 모두 처분할 수 있게 해준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 처음 나오자마자 한 대 구매했는데 이제 좋다 보니까 점점 다른 카메라 팔고 얘 사고 다른 카메라 팔고 얘 사고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4대까지 늘어났어요. 처음에도 원래 성능이 굉장히 좋았지만 계속 펌업까지 해줘가지고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내장 ND 필터 있고 이 수많은 EF 렌즈, RF 렌즈군들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품 스피드 부스터가 있어가지고 풀프레임 화각으로 촬영도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다양한 환경에서 이 카메라를 유연하게 쓸 수 있게 해줍니다. 게다가 와이드 DR이나 C로그2 같이 전통적으로 캐논이 색감 좋다고 해주는 그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었는데 업데이트로 캐논 709까지 추가됐어요. 이게 소니의 시네톤, S 시네톤 같은 건데 요거까지 추가되면서 이제 이 카메라의 색감은 거의 완전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다음은 사진 카메라인데 제가 올해 6월 정도에 Z8을 구입했죠. 그래서 니콘 Z8의 사용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 Z8의 그립감은 너무 좋고 제가 세로 사진을 많이 찍거든요. 세로 사진 많이 찍는 입장에서 4웨이 틸트가 되는 크고 깨끗하고 밝은 액정도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직 대부분의 촬영을 할 때는 소니의 알파1을 챙겨 나갑니다. 이게 제가 상대적으로 알파1을 오랫동안 써왔기 때문일 수도 있고 제가 가진 니콘 렌즈가 아직 좀 점팔 렌즈들 위주로 많이 모았기 때문에 소니에 비해서 고급 렌즈로 갖추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알파1은 참 애증의 바디이긴 한데 진짜 최고긴 하지만 사후 지원을 너무 안 해줘가지고 계속 막 갈아타고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내년에 펌업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렌즈는 자주 쓰는 렌즈가 너무 많아가지고 딱 뽑기는 힘들긴 한데 일단 RF2470 f2.8 렌즈 이게 무려 f2.8의 표준 줌인데 손떨림 방지가 달려있어요. IS가 달려있어서 C70 같은 캐논의 시네마 라인 카메라들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손떨방이 있는 이 렌즈는 너무 궁합이 좋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함께 사용했습니다. 포커스도 굉장히 조용하고 정확하고 빠르기 때문에 오토포커스를 활용할 때도 너무 마음에 드는 렌즈였고요. 주변부 화질이 조금 떨어지고 비네팅 같은 것들이 좀 생기는 등 타 브랜드의 2470 렌즈들에 비해서 약간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었지만 이게 타 브랜드의 2470들이 워낙 괴물 같은 렌즈들이라서 그렇지 얘도 전반적으로 화질이 아주 준수하기 때문에 EOS R5 같은 사진 카메라랑 같이 사진 촬영을 할 때도 정말 많이 쓰는 렌즈였어요. 기본적으로 캐논 카메라로 상업 촬영을 나갈 일이 있다? 이러면 거의 100% 무조건 들고 가는 렌즈고요. 꼭 가방에 서브로 챙겨 다니는 렌즈였습니다. 네, 그리고 캐논의 RF85mm f1.2 렌즈도 정말 이거 최고의 렌즈라고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쨍한 화질 그리고 굉장히 부드러운 배경 흐림이랑 컬러 제형 같은 것도 너무 이게 환상적이라서 이 느낌이 너무 좋은 렌즈예요. 제가 추구하는 게 쨍하면서 부드러운 이미지인데 그냥 얘만 쓰면은 아무 노력 없이 표현이 되는 렌즈라 가지고 사진, 영상 굉장히 자주 활용하고 있고요. 이 렌즈를 쓰기 위해서 캐논 카메라를 쓴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니에서는 35.4 GM 렌즈랑 50.2 GM 렌즈를 가장 좋아합니다. 그래도 저 같은 경우에는 50mm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확실히 50mm f1.2 렌즈를 더 많이 쓰는데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요, 약간 보통 우리가 점이 렌즈에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은 포커스가 좀 느리고 좀 덩치도 크고 무게도 무겁고 한 대신에 느낌이 굉장히 좋아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흔히 f1.2 렌즈에 바라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렌즈는 1.2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작고 가벼우면서 굉장히 샤프하고요. 심지어 가격도 저렴해요. 소니를 쓴다면 이 렌즈 때문에 소니를 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만든 렌즈라고 생각합니다. 네, 니콘 렌즈에서도 50mm f1.2 렌즈를 정말 많이 썼는데 이 렌즈는 소니랑 다르게 기존의 f1.2 렌즈에 바라는 그 인식을 그대로 표현해요. 진짜 무식하게 크고 굉장히 무겁고 포커스도 느립니다. 근데 느낌이 너무 좋아요. 정말 샤프하고요. 그러면서도 정말 엄청나게 부드러운 이미지를 표현해 주는데 이게 그냥 제 느낌이라 가지고 참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소니의 50.2 렌즈가 굉장히 쨍하고 막
청명하고 이렇게 환한 날씨 같은 그런 느낌이라면 이 니콘의 50.2 렌즈 같은 경우에는 약간 몽환적이고 약간 좀 이렇게 부드럽다, 꿈 같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좀 굉장히 다른 매력이 있습니다. 니콘은 제가 좀 가볍게 렌즈를 모으려고 캐논이랑 소니 렌즈 모으는 것도 힘들어서 점팔 렌즈들만 모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렌즈로 인물을 한번 찍어보자마자 이건 사야 된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로 구입을 했고요. 니콘 카메라 들고 나갈 때는 항상 들고 다니는 렌즈가 됐습니다. 니콘의 85mm f1.2 렌즈랑 135.8 플래너 렌즈도 이런 렌즈랑 비슷하게 느낌을 중요시해가지고 만들어졌다고 하던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하고요. 돈 모아서 니콘의 고급 렌즈들도 꼭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렌즈였어요. 조명은 날라이트의 포르자 500B2 버전입니다.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 완전히 어퓨처 팬이에요. 그래서 거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대부분의 조명을 어퓨처로 구입하거나 렌탈을 해가지고 사용을 했고요. 성능도 놀랍고 빌드 퀄리티도 너무 훌륭하고 그리고 기술력도 뭔가 LED 조명 시장에서 굉장히 앞서 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어퓨처로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는데 몇 달 전에 어떤 우연한 계기로 이렇게 버전 2로 업그레이드가 된 날라이트 포르자 조명을 한번 써봤어요. 와, 근데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날라이트로 새롭게 조명 시스템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저를 비추고 있는 조명도 포르자 500B고요. 만듦새도 너무 좋고요. 광량 같은 경우에도 경쟁 브랜드 그러니까 어퓨처에 비해 가지고 더 밝고요.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까지 그러니까 뭐 요크바라든가 저 스탠드에 고정하는 브라켓이라든가 가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졌고 일단 가격도 저렴해요. 그리고 가방 크기도 작아요. 이런 것들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날라이트로 넘어온 이유가 이 조명 같은 경우에는 틴트 마젠타 그린 조절이 가능합니다. 제가 로케이션 촬영도 많이 나가는데 창문으로 빛이 들어온다든가 뭐 형광등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좀 싸구려 LED가 켜져 있다든가 뭐 이런 환경에서 날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델타 UV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80까지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포르자 500B, 300B2 뭐 이런 것들을 쓰고 나서 제가 세코닉 스펙트로미터기를 훨씬 자주 쓰게 됐고요. 그 전까지는 솔직히 측정을 해도 귀찮아가지고 제일 되거나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이 포르자 마크2 시리즈를 쓰게 되면서 굉장히 쉽게 틴트를 조절할 수 있게 되니까 스펙트로미터기도 많이 쓰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틴트 조절해서 훨씬 더 깔끔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네, 그 다음은 모니터 겸 무선 영상 송수신기인데 이 홀리렌즈 마스 M1은 기존에 쓰던 제가 스몰 HD에 비해 가지고 뭐랄까 단점이 굉장히 많은 모니터입니다. 딜레이도 있고요. 지원하는 기능들도 너무 적고요. 크기도 5인치밖에 안 되고요. 그렇다고 가격이 되게 저렴한가? 그렇지도 않아요. 꽤 비싸거든요. 전반적으로 아쉬운 것이 굉장히 많은 장비인데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가지고 지금 이거 진짜 거의 모든 현장에 들고 다니는데 기스도 하나 안 갔거든요. 내구성 정말 짱짱하고요. 컬러 표현이 꽤나 준수하고 배터리도 오래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단점이 많지만 계속 쓰고 있어요. 제가 바라는 거는 OS를 좀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이제 여기 인터페이스랑 모니터링 기능 같은 것도 좀 추가해주고 그리고 무엇보다 7인치로 좀 나와줬으면 합니다. 아무튼 정말 잘 쓴 모니터입니다. 네, 마이크는 제나이저의 MKE600 이 마이크를 거의 붙박이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보이는 EW500 붐 키트랑 같이 붐 마이크로 쓸 때 뭐 유튜브 마이크로 쓸 때 이렇게 거의 모든 사운드가 필요한 현장에 활용을 했고 지금도 이걸로 촬영을 하고 있죠. 이 마이크가 가격도 저렴하고요. AA 건전지로도 작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뭐 팬텀 파워를 지원하지 않는 플러그온을 쓴다거나 아니면 뭐 미러리스 카메라를 쓰게 된다거나 뭐 이럴 때도 인터뷰 촬영이나 현장 사운드를 딸 때 활용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추천드리는 마이크입니다. 네, 그리고 영상용 삼각대 같은 경우 그동안 셔틀러 플로우텍을 타겟으로 한 제품들이 꽤나 많이 나왔고 제가 거의 다 시도를 해본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도 셔틀러 플로우텍을 대체할 제품 못 찾았고요. 맨프로트의 원터치 레그라든가 테리스의 원터치 레그는 추천할 수 있을 정도로 훌륭하긴 했지만 결국 레버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이제 높낮이를 조절할 때 허리를 숙여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고 YC 어니언이라든가 시루이 같은 데서도 삼각대, 원터치 삼각대가 나왔는데 제가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구입해서 써봤지만 사용 감성 측면에서 셔틀러의 턱없이 부족하더라고요. 딱 락킹되는 느낌이라든가 다리가 쫙 내려간 느낌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딱 좀 애매했어요.
제가 진짜 셔틀러 플로어텍이 너무 비싼 데다가 이게 내구성이 안 좋고 단점도 은근히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삼각대가 있으면 너무 갈아타고 싶은데 아직도 대체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성비는 지금 가격이 또 너무 많이 올랐죠, 셔틀러가. 그래서 가성비는 최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최고의 삼각대가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스탠드는 이제 매킹이라는 브랜드에서 나온 롤링 스탠드를 한번 구입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썼어요. 최근에는 스튜디오에서 혼자 작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뭐 조명이건 뭐건 스탠드를 옮기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간편하게 끌고 다니려고 롤링 스탠드를 한번 구입해봤는데 진작 사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에 쓰던 이 어벤져 롤링 스탠드 같은 거에 비해서 다리가 좀 이렇게 휘어 있어요. 요상한 모양새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왜 그런가 했는데 막상 써보니까 스탠드끼리 다리를 겹쳐야 될 일이 생긴다거나 할 때 굉장히 유용했고, 그리고 센터 컬럼을 또 분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퀴 부분만 활용해가지고 낮은 스탠드로 활용도 가능하는 등 정말 활용도가 많았습니다. 가방 같은 경우에는 템바의 시네럭스 숄더 16이라는 제품을 정말 많이 썼는데 크기도 딱 비행기에 실을 수 있을 정도로 작고 덮개 부분이 이렇게 뚜껑을 열면 이렇게 널브러지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펼치면은 널브러지는 부분 없이 딱 입구만 열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장비를 정리하는 것도 너무 편했고요. 아무튼 여러모로 진짜 좋은 가방이에요. 카트에 쌓기도 쉽고 이곳저곳 수납 공간도 많고 지금 몇 년을 썼지만 전혀 뭐 해지거나 고장나거나 뭐 그런 거 없이 짱짱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잘 쓴 가방입니다. 물론 하드 케이스만큼 견고하진 못하겠지만 하드 케이스는 또 굉장히 무겁고 부피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장단점을 따져봤을 때 이 템바의 시네럭스를 굉장히 잘 활용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다음 마지막은 이 제품이에요. 이거 10,000원 주고 샀나? 얼마 주고 샀지? 캠핑용으로 나온 랜턴 겸 후레쉬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어두운 곳에서 촬영을 할 때 랜턴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일반적인 후레쉬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색온도 조절도 가능하고요. 휴대폰 충전기로도 쓸 수가 있어요. 충전 단자도 뭐 5핀 같은 거 아니고 무려 USB-C인데다가 굉장히 막 굴렸는데도 굉장히 튼튼한 편이에요. 진짜 잘 쓴 아이템입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제가 2023년에 가장 잘 써먹은 장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혹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잘 써먹은 장비들이 있으면 꼭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나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케이컷 원종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